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올해 집가 흐름을 결정할 최대 변수로 재건축이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리고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사업 추진 공약 등이 그런 시각의 기본적인 소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재건축 활성화 시기에 집값이 약세를 보인 적이 없다는 점 등이 이 같은 환경이 또 올해 집값을 끌어들일 요인으로까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계속해서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에 맞는 또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올바른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가치 있는 투자처 정보도 저희가 또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갈 곳은 풍부한 인프라로 주거만족도 계속해서 상위권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특히 직주근접 입지로 선호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고급 주택가죠.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업무타운이 생겨나면서 자족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호선 연장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동구 고덕동에서 다세대 주택에 대한 분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무료거든요.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색이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이제 재건축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불다 보니 재건축이 또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고 있죠. 자,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지역들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초동부터 바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서초구 서초동이고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또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이제 대출 규제와 그리고 또한 이제 뭐 특히나 임대 시장에 있어서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굉장히 타이트했었던 부분들이 완화되는 시점이 계속 이제 앞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한 이사를 생각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전세를 조금 더 활용을 해서 물론 금리적인 부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전세 시장이 월세 시장보다 그래도 주거비가 조금 더 낮게 형성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적인 부분들을 활용해서 좋은 입지 선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시장 때문일까요? 매수세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현재 흐름들 추세 속 가장 핫한 지역 서초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2호선과 3호선을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다양한 역세권뿐만이 아니라 직주 근접성으로서의 그런 입지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용 면적 28제곱, 29제곱미터 약 9평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면적의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이 구성되어 있는 투룸 구조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5억 5천에서
5억 7천만 원의 시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투룸 가격대가 강남권, 특히나 2호선 테헤란로를 끼고 있는 지역들의 가격대의 상승분들이 이미 7억대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억대 중반 정도의 금액대의 매수세는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의 전세 시세로서는 실제 투자 금액이 약 5천에서 6천만 원인데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이사철을 반등으로 해서 봄 시즌이 지나가고 나면은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전세 가격이 상승된다면 투자 금액은 더 낮아질 수 있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는 지역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자, 생활의 인프라가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꾸준하게 이런 거주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인구의 그 자치구 내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입니다. 특히나 임대를 놓으시더라도 임차 수요, 공실 걱정 없는 또 전세가가 상승될 수 있는 여건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런 풍부한 임차 수요와 직주 근접성의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굉장히 적합하다. 거기에 더욱이 서울교대가 또 위치하고 있는 가까이 인접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수요 또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종식되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서초대로뿐만이 아니라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 그리고 또한 강남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역 주변의 국제로 복합지구 개발 사업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개발 호재가 강남권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재건축이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강남권에 이제 30년 차 이상 된 아파트들에 대한 재건축의 호재들도 같이 함께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높은 미래 가치 또한 굉장히 큰 구성 개발 호재로 보유하시게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투자 포인트로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여전히 평가받고 있는 곳이고요. 많은 분들께서 살고자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부터 저희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강남권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 지역에 위치한 곳이 바로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서초동 지역에 비해서 이곳 서초동을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한남 IC부터 시작을 해서 양재 IC까지의 경부고속도로 구간이 실질적으로 지상으로 고속도로가 구성이 되다 보니 왕래를 하기에는 조금 그런 어려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실질적으로 이제 차단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답답한 감들을 나타내고 있었고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교통 혼잡이라든가 또는 뭐 소음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지하화로 교통이 들어가면서 지상부가 문화복지지구, 즉 공원화 조성이라는 타이틀로 이곳이 개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 서초동 내에서도 굉장히 큰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맞닿아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되면서 지상부는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자랑하는 공원화 조성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강남구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서초대로와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 종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테헤란로가 연장선으로서 같이 함께 복합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을 통해서 서초구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뭐 평당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남구를 비롯해서 높게 상승하는 요소를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쪽으로는 남부터미널 그리고 북쪽으로는 고속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는데 뭐 고속터미널은 반포의 모든 핵심적인 그런 상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남부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노후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 현대화 사업들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남부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는 교통적인 요소들,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다중 역세권으로서의 교통편도 굉장히 큰 인프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교대역 같은 경우에는 3호선과 2호선을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모을 수가 있겠고요. 자, 서울교육대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대학생들의 수요 또한 만만치 않게 발생될 수 있는 곳이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임대 수요들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나 앞으로 더욱더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자, 서초동에서 도보로 이용해서 교대역까지도 7,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강남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롯데 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가 앞으로는 종상향을 통해서 약 6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토지로 용적률이 상향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남역의 상업지 못지않는 지역들이 이곳 서초대로에 들어선다. 즉 고층 빌딩들이 내 집 앞 바로 구성될 수 있는 서초대로에 조성이 된다면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여건에도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서초동에 투자할 수 있는 요소가 아직도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주변에는 뭐 성모병원을 비롯한 서초 법조타운들, 그리고 또한 이제 백화점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 바로 반포의 생활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서리풀 공원의 정보사 부지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또한 서리풀 터널의 개통으로 인해서 내방역이라든가 방배동이라든가 설해마을 지역들의 접근성도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요소들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개발 호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초동 정보사 사령부 부지 지금 현재 이전을 하면서 개발 사업지로서 2023년 조금 더 늦어진다면 2024년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입 매지를 통해서 부지 매입을 통해서 이곳이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문화 공연장과 전시장, 그리고 또한 뭐 이런 컨벤션 센터들이 같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문화시설이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업무시설이 조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 들어설 수 있는 업무시설들 중에서도 4차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IT 산업들, 또 금융사업들이 같이 함께 기업들의 사옥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개발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그에 관련된 4차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곳 정보사 사령부 부지의 개발 사업과 서초대로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복합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종주거지로 구성되어 있는 곳들은 종상향이 이루어져야 이제 빌딩들이 높게 구성이 될 수 있는데, 현재 뭐 4층, 5층 정도의 빌딩들이 앞으로는 6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상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용적률 1000%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서 앞으로는 강남역 주변만큼이나 또는 테헤란로만큼이나 그 개발 가치들이 이곳으로 밀려 들어올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코오롱 부지, 롯데 칠성 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부지만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고 아직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개발이 되는 순간 이제 랜드마크급의 또 한 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복합지구가 지금 현재 조성될 구성안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상부에는 이런 공원화 조성과 함께 구성이 될 것이고요. 아래로는 이제 복합 그 전반적인 이제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왕복 12차선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남 IC부터 시작을 해서 양재 IC까지의 전 구간들 이미 뭐 아래쪽 동탄 지역까지는 공사가 시작된 곳들도 있기 때문에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권, 강남권을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된다면 그 상징성 또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고 이미 그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의 그 자금들의 구성들은 기부 체납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시점 그리고 또한 완공이 되는 시점에는 더욱더 강남권에 큰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요, 말씀드린 대로 5억 5천에서 5억 7천만 원의 투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투자하기 가장 좋은 적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점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이런 매매 가격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공시가격이라든가 또는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계속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강남권에서는 분양가가 계속 상향될 수밖에 없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점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런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가 굉장히 많고 또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들을 계속 또 한번 이번 시즌에는 추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 세제 혜택이라든가 또는 보유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부담감들을 덜 수 있는 기회에 한번 만나보시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세를 놓으신다면 약 5억에서 5억 2천만 원 정도의 전세 시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약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월세를 받으신다면 약 150만 원 정도 내외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약 3억 원 정도의 수익형 부동산으로 역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가, 임대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초동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지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서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 고도 제한 폐지로 인해서 스카이라인이 좀 더 다채로워질 것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것이고요. 집가 상승 또한 더욱더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점까지 기억해 두셔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주세요. 02-1638-3994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지역으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동구 고덕동으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었고요. 투룸입니다. 위치는 9호선 연장 예정역인 센터 공원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입니다. 지금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천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이곳은 재개발 그리고 교통개발까지 누려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설명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강동구 고덕동 하면은 이제 개발 호재가 너무나도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보다도 미래 가치가 너무나도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개발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가 아닌 개발이 확정되어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미래가 충분히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역세권이 구성되죠. 지금 현재 9호선 4차 구간의 연장선 사업들이 조기 착공을 통해서 조기 완공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호선 센터 공원역 바로 앞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자, 앞으로 역세권이 되는 노선인데 그 중에서도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9호선이라는 점을 집중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는 주거 지역이지만 9호선이 들어서는 순간 상업지역 그리고 또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용적률이 늘어난다는 것은 땅값 자체가 움직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 집 앞 바로 역세권이 생기는 곳이고요. 자, 징추 근접성이라든가 학군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지역 주변에 이미 신도시급,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군 수요 굉장히 풍부하고요. 특히나 또 직장까지의 접근성, 뭐 강남 접근성, 잠실 접근성 굉장히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 내에 첨단 업무단지라든가 고덕 비즈밸리가 조성이 되면서 직장인들의 수요도가
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2-2 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상업지, 준주거 지역으로 변모가 된다면 역세권이 생기기 때문에 역세권 시프트 또한 많은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호재의 풍부함으로 미래 가치를 보시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포인트 역시나 먼저 또 정리해 드렸습니다. 고덕동은요, 말 그대로 다양한 개발로 인해서 황골탈퇴할 그럴 지역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 역시나 또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입지 여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곳이 고덕동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고덕동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지역들이 바로 이곳이죠. 고덕 그라시움이라든가 아르테온, 뭐 자이 이런 아파트들 신축 2년차, 3년차 된 아파트들인데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 20억대를 바라보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예전 분양가 대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재개발이 가능성 있는 지역들도 이런 모습들의 신축 아파트의 가격분들에 대해서 비례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특히나 그 가치성이 높아질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고덕 비즈밸리도 이곳에 들어서는 모습들 속에서 뭐 그 가장 대표적으로 뭐 150대 1 기록했었던 아파트들이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업무 단지가 같이 함께 조성이 되고 그 세무서가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공서를 비롯한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의 그런 지식산업센터들이 이곳 일자리 창출과 함께 맞물려 있는 곳이기도 하겠고요. 자, 그 사이점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고덕 2-2 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이 지금 현재로서는 비역세권으로 보실 수는 있겠으나 미래 가치를 보시는 게 부동산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고덕역과 함께 더불어서 샘터공원역이 9호선이 지나가는 노선이 됩니다. 4차 구간 연장선 사업들인데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조기 착공과 조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요소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차 구간 미사까지 연결이 되는 점들을 살펴보신다면 핵심적인 강남권을 관통하는 9호선으로 보시고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그동안에 강남이라든가 잠실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9호선이 생기면서 그 주변 지역들의 가격 상승률이 어떻게 변동됐는지를 충분히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좀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센터공원역이 지금 조성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이 종상향을 통해서 상업지로 변모가 된다면 그 지가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죠. 이곳 라인들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완공 시점까지 1년 정도의 구간을 통해서 완공이 될 것이고요. 올해 이제 완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가 또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입지로서는 굉장히 차량을 이용하셔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고덕동이 되겠습니다. 자, 차량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5호선을 따라서 가시면은 서울 CBD 도심 지역과 영등포 여의도 지역 그리고 9호선이 앞으로 완공이 돼서 9호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신다면 강남을 관통하고 잠실을 관통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영등포 여의도까지 관통하는 노선이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3도심의 대규모 업무 단지를 관통할 수 있는 지역, 서울 지역에서 이 세 지역을 모두 한 번에 갈 수 있는 지역은 이곳 고덕동이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차량을 이용하셔서 이제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 접근성 굉장히 우수하고요. 한강변까지의 차량 이동 뭐 한 2분, 1분, 2분이면 이동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타기에도 용이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충청권까지 접근할 수 있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이제 안성 구간까지는 올해 이제 완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 주변 지역의 수도권 이제 지역까지도 경기도권에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으로 고덕동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정말 교통의 핵심적인 라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 모두 다 진행이 됐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그 공공재개발을 진행을 하지 않고 민간 추진으로 진행이 되거나 서울시가 협력해서 갈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도 굉장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정비지수제가 폐지가 되면서 실질적인 재개발의 가능성들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덕 2-2 구역도 역시나 개발의 가능성 충분히 농후하다. 특히나 이 지역은 가보시면 직접 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굳이 내 필지 내가 갖고 있는 단독들을 팔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를 가지고 이곳에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다.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고덕 1지구라든가 고덕 2-1지구에 비해서 입지적인 여건 굉장히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공원들과 학군들 그리고 또한 9호선이 생기는 노선 고덕 비즈밸리가 조성이 되는 모습들까지 또 아래쪽으로는 고덕 그라시움과 맞닿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고덕 2-2지구가 정말 그 사이점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가장 강력한 입지를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성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임장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케아 대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업무 시설 부지가 있고요. 강동 이제 세무서도 이곳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나 많은 그런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입점이 예정되어 있고 사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업무 시설들이 복합 시설로 조성이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 그 복합 쇼핑몰 지금 이케아가 들어설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호점입니다. 뭐 고양과 그리고 광명을 비롯해서 3호점이 강동구 쪽에 이제 입지가 되면서 굉장히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요소 그리고 또한 이 주변 지역으로 복합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단순 가구를 쇼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백화점이라든가 또는 이런 할인몰들이 이곳으로 들어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자, 9호선의 4단계 연장 구간 확정이 되면서 이제 개발 가치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고덕동이 될 것이고요. 특히나 경부고속도로의 그 서울 세종간고속도로의 국가 재정 사업으로 변모를 통해서 2022년 올해 하반기에 하남 구리부터 시작을 해서 안성 구간이 완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그런 교통 연계 굉장히 강화될 것이고 그 시발점이 바로 이곳 고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요 5억 9천에서 5억 9천5백만 원 정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앞으로 재개발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시세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 시세로서는 약 3억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의 바로 즉시 임대가 가능하시고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6천에서 2억 6천 5백만 원 정도. 물론 다세대 주택에 이제 갭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의 조금 부담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서의 투자 금액이라면 초기 투자 금액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낮은 금액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세를 받으신다면 약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실제 투자 금액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2억 8천에서 2억 8천5백만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동구 고덕동 만나봤습니다. 교통개발, 재개발, 그리고 일자리 창출까지 삼박자가 골고루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여러분께서도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저희가 세미나도 무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까지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지역들 또는 대선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들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대선 이후 부동산 수혜지 투자 분석 진행해드립니다. 투자 금액 내가 적건 또는 많건 상관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별로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투자 분석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주 일요일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개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매주 화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예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예약 필수니까 미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있는 정보 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의 문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슈부터 저희 바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과연 정상화는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좀 많이 궁금하시죠? 이분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RC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미라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소의 투표 차이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께서 당선이 되셨죠. 정치 교체와 정권 교체 사이에서 다수의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정권 교체에 걸맞는 어떤 정책적인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시장 정상적으로 회복될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선 상황을 지켜보겠다, 관망하겠다. 약간의 어떤 매수 시장이 상당히 넘치됐었죠. 그렇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분양에 대한 봄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 거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연일 어떤 긍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와 또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180도 굉장히 달라진 점이죠. 많이 다를 것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처음에는 이제 규제와 그리고 수요 억제를 통해서 투기 방지에 대한 어떤 집중을 했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와 그리고 공급 확대를 통해서 어떤 이제 시장 기능에 대한 회복에 대한 중점을 두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세금 개편과 정비 사업 활성화 그리고 임대차 3법 개정을 등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택 공급인데요. 임기 5년간 250만 가구 이상의 이제 공급 목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출범 초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양적인 공급보다는 시장 수요 상황에 맞는 공급이 필요할 때라고 보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년대 노후 이제 주택에 대한 어떤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정밀 안전 진단에 대한 어떤 추진을 상당히 명대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10만 가구 공급 이상에 대한 이 부분은 보통 이제 인허가 절차를 갖다가 이제 면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세제 정상화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을 하겠고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2년간 중과 배제죠. 그리고 공시가격이죠. 2020년 수준으로 환호를 하겠다. 그래서 내일이 아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제 발표 날입니다. 그래서 완화에 대한 어떤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된다고 하면은 세금에 대한 어떤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LTV 70에서 80% 정도 완화에 대한 부분은 매수에 대한 어떤 개선을 상당히 용이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임대차 3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재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과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이제 부활이 되죠. 그리고 또한 민간 임대 주택 시장에 대한 활성화 부분인데요. 이런 임대차 어떤 완화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집값이라든가 전세가격이 많이 치솟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효율적으로 한번 손을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새 정부가 출범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솔직히 이제 국회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아직 2년간의 어떤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보다 좀 더 개편적이고 또 보편적인 그런 합리적인 어떤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견해이고요. 그래서 지금 처한 상황이나 또는 그 제도나 그런 변화 속에서 그 흐름을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의 아파트 가격 변동력을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제 투기 방지를 갖다가 이제 전쟁을 선포를 했죠. 그래서 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이제 기초가 돼서 문재인 정부 때 많은 이제 정책을 발표를 했지만 결국은
치솟는 어떤 매매 가격이라든가 집값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에 상당히 양극화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또한 이제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는 이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경기가 상당히 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 목적으로 해서 이제 완화를 시켰고요. 또한 이제 박근혜 정부 또한 연이어서 또한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때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나죠. 여기는 30%가 넘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부동산 그 어떤 시장의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어떤 기본 원리를 따라가긴 하지만 심리적인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역대 어떤 정부 보시면은 이제 집값에 대한 그 어떤 규제 대책속을 발표를 했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지금 현재죠. 나중에 새 정부 출범 시기를 놓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 현실성 있게 상당히 국민들께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안정화는 결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또한 이제 거기다가 주택 공급 대책 3박자가 맞아야 되면 비로소 이제 안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치솟았던 이 주택 가격이 이제는 안정화가 될 것이냐, 그리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규제 완화가 또 될 것이냐,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실 겁니다.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그에 맞는 전략도 여러분께서 꼼꼼히 같이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1대1로 상담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도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략하게 상담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제 이렇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 투자 전략을 주제로 함께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또 1대1 상담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예약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저희 체크해 봤고요. 이번에는 가치 있는 지역으로 이제는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투룸 오피스텔 정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노선은 9호선 지나가고 있는 곳이에요. 등촌역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 있는 역세권입니다.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곳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호재로 인해서 집가 상승 당연히 또 예상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서남권에 위치하는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등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9호선이죠. 황금노선이라 불리는 등촌역에 도보 약 1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룸 오피스텔에 함께 다세대가 있는 곳입니다. 시세로서는 4억에서부터 4억 4천만 원 정도, 예상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에서부터 2천만 원의 소액 접근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함께 그리고 교통, 한강에 대한 입지까지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마곡지구의 업무단지 관련으로 해서 직장인의 임차 수요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그런 곳인 거죠. 그리고 마곡마이스 복합단지와 CJ 공장 부지 개발을 통해서 서남권의 랜드마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에는 등촌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마곡 산업단지 그리고 김포공항. 그러니까 얼마 전에 19년도에 이제 서울식물원이 개장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이쪽에는 이제 목동이 있죠. 목동과 그리고 여의도에 대한 접근성. 또한 이제 여의도 바로 옆에는 강남이죠. 그리고 한강을 건너서는 마포 상암 DMC 그리고 광화문 종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광화문 종로하고 여의도 그리고 강남, 서울 3대 도심이라고 하죠. 이 도심과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공항대로 중심이 있어서 수도권 도심이라든가 외곽으로 나가기 편리한 입지를 갖고 있고요. 또한 이제 얼마 전에 롤드컵대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산업도 개통이 됐고 신월 여의도 지하화 사업까지 개통이 됐기 때문에 서남권의 이제 그 어떤 교통의 어떤 개통과 함께 굉장히 그 어떤 기대감, 랜드마크로에 대한 기대감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한 이곳 같은 경우는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중견 기업과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입주 중에 있고요. 근로자들 같은 경우 18만여 명의 배우 수요까지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제 코엑스의 2배, 상암 월드컵의 5배 정도가 되는 그런 면적이고요. 또한 이곳에는 업무, 문화, 그리고 호텔, 판매 시설이 이제 들어설 계획으로서 굉장히 그 어떤 4개 업무 지구를 형성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은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제 CJ 공장 부지 개발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공동주택이었지만 중간에 방향을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시설로 개발 예정에 있고요. 또한 이 중에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 브라버티가 복합 쇼핑몰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업성에 대한 안정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곡 그 인근에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와 함께 이제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 그러면 함께 비즈니스 벨트로 변모 예정에 있는 곳입니다. 대장 홍대선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죠. 부천시 대장에서부터 홍대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강서구 하곡동과 강서구청을 이제 가양동을 지나갈 예정이죠. 그래서 서부권 및 인근의 교통에 대한 인프라가 이제 확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KDI 적극성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7년이나 2028년이죠. 개통될 예정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촌동 오피스텔과 다세대가 함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시세로서는 이제 4억에서부터 4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전세를 놓으실 경우에는 3억 9천만 원서부터 4억 2천만 원 정도이고 예상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에서부터 2천만 원의 이제 소액 접근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제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출금을 활용하신다면 3억 4천에서부터 3억 7,200만 원 정도죠. 하신다면은 이제 보증금 2천만 원에서 월 90에서 100만 원 정도 수입 창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젊은 직장인들이 마곡지구죠. 후광 효과 또는 마곡지구의 직간접적인 효과로서 2030 세대들이 굉장히 이제 투룸을 1인 가구도 이제 투룸을 많이 찾고 있죠. 그래서 투룸을 굉장히 많이 선호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이제 4억에서 4억 4천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그 9호선의 황금 노선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 이상의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젊은 직장인들의 임대 수익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지역입니다. 강서구 등촌동이었고요. 투룸 오피스 정보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넓은 투룸이니까 이 점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지역으로도 갈게요. 이번에는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투룸 오피스텔이고요. 위치는 2호선하고 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 역세권입니다. 시세는 4억 9천만 원에서 5억 4,3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교통과 업무의 중심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등포구 단상동 어떤 매력이 있는지 바로 한번 소개 들어볼까요? 네, 이곳도 역시도 이제 그 영등포의 당산동인데요. 영등포의 대장주죠. 그리고 교통의 허브, 직장인들을 홀리는 어떤 황금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당산동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2호선과 9호선의 당산의 역세권에 위치할 예정이고요. 투룸 오피스텔과 다세대가 함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시세 같은 경우에는 4억이죠. 4억 9천만 원에서부터 5억 4,300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실투자 금액으로서는 8천에서부터 8,300만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그 2030 서울 도심 플랜의 3도심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개발 핵심지의 이제 수혜지가 될 예정이겠고요. 또한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지역이 상당히 이제 많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재건축 시에 개발 규모가 상당히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탄탄한 생활 인프라와 그리고 대형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죠.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곳입니다. 당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봐드릴 텐데요. 전철로서는 2호선, 1호선, 그리고 5호선, 9호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대한 접근성도 상당히 있고요. 또한 이제 2030 젊은 세대들이 2020년도에 영등포 당산동을 상당히 주목했습니다. 주거지로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몰세권에 많이 주목을 했죠. 그래서 또한 이제 그 자연이 주는 한강, 옵션이죠. 이거 한강과 색강 그리고 안양천 둘레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에 대한 쾌적성도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요. 교통의 중심지죠. 버스 노선도 한 30개 넘게 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전국 광역으로 뻗어나가는 교통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통 그리고 주거에 대한 쾌적성 그리고 주거에 대한 편의성까지 삼박자가 갖춰진 그런 영등포구 당산동입니다. 또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를 여의도를 이제 품고 있죠. 바로 가깝게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도보로 여의도에 직장을 두신 그 직장인들이 영등포를 도보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지구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주거지로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영등포를 많이 이제 주목을 한다는 거죠. 또한 이제 목동과 그리고 마곡이죠.
이곳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근로자들이 많이 상당히 상주하고 끊임없이 임차 소외가 발생되는 그런 곳인 거죠. 그래서 한강을 건너서는 홍대 신청과 그리고 서울역, 용산과 그리고 이쪽에 아래 강남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보통 이제 그 굉장히 직주적 근접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여의도에서 영등포로 넘어오는 고가철도가 철도죠. 아니 고가도죠. 그 차가 이제 철거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상부에는 공원화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는 서부간선으로 지하 산업도 완료가 되고 신월 여의도 지하서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지하를 이용을 하고 위에는 이제 상부 공원 계획이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에는 2030 서울 플랜의 이제 핵심지인 거죠. 보통 이제 한양 도성 그리고 역사의 문화의 중심지죠.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를 한데 묶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국제 금융의 이제 중심지로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국제 업무 중심지로서 3도심과 그리고 7개 광역이죠. 광역으로 해서 이미 이제 서울에 어떤 플랜의 청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한 이곳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개발 사업들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 영등포 하면 낙후된 그런 어떤 쪽방촌이라든가 그런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곳이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정비 사업과 많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황골탈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런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세종문화회관 건설 예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영등포 불내동을 서남권의 첫 종합 공연장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불모지를 방치했던 공간을 문화시설로 탄생시켜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이제 기여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도심권이나 동남권에 집중됐던 공연장 인프라를 갖다 서남권으로 확대하는 거죠. 그리고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TX B 노선인데요. 인천 송도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를 잇는 그런 노선인데요. 굉장히 이제 사업비가 6조 원 정도 투입 예정이 있습니다. 그 지하철의 공간 아래로 지하 또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편리해질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3년도에 이제 내년이죠. 착공 예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안산선에 대한 어떤 부분은 경기도 이제 안산에서부터 서울 여의도를 잇는 지하철 노선이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의도에서는 1차죠. 그리고 서울역까지 2차 공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동 시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 60-70% 정도 향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쪽을 이제 지나는 어떤 그 이용자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통이 없는 쪽에 교통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 그리고 또한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동선도 예정에 있죠. 그래서 장사 한종 하면은 어떤 이제 그 학군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목동선 예정으로 인해 갖고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을 정리해드리자면 이곳은 투룸의 오피스텔과 다세대가 함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이제 넓은 투룸으로 잘 빠져 있고요. 아파트에 대한 어떤 평면 설계로 특화 설계가 들어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4억 9천만 원에서부터 5억 4,3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한 이제 전세를 놓으실 경우에는 4억 1천에서부터 4억 6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에서부터 8,3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제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보증금 7천만 원에서부터 월 창출은 110에서 12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대출을 활용하신다면은 자금 사정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우선 2억 9,400만 원에서부터 3억 2,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면 예상 실투자 금액은 1억 2,600만 원에서부터 1억 4,800만 원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차실이 상당히 이제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지하 5층의 규모로 신설을 하는 주차장이 1대1 주차가 가능한 곳이죠. 또한 이제 선부장이죠. 선부장 된 곳으로서 이미 이제 가격은 반영이 돼 있긴 하지만 지금 투룸에 영등포라든가 이 근처로 돌아다니시면 4억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투룸 기준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니까 보통 한 7억에서부터 8억대까지 호가를 찍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 같은 경우에는 2, 3인 정도가 거주해도 굉장히 넓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투룸 4억 9천만 원에서부터 5억 4,300만 원 정도 안내해드리면서 자금 계획 고려하시면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해 있는 투룸 오피스텔 정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역시나 미래가치 굉장히 높고요. 다양한 개발들로 인해서 호재 톡톡히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전세를 활용할 시에는 충분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니까 자금 상황 여러분께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 접근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저희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 1대1로도 계속해서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1대1 상담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서도 향후 정권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라는 말씀 좀 전해드렸는데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 투자 전략 함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1대1 상담 이야기 필수니까 역시나 미리 연락 주셔서 예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